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서울 푸른돌과 경북 한국광물의 준준 플레이오프 3국과 4국 그리고 5국입니다. 이제 이 나머지 대결은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선수들이 대국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날의 경기였던 준준 플레이오프에서 이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로 이 승패가 뒤엎어지는 그런 경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국과 2국을 승리하고 있는 경북 한국광물팀에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서울 푸른돌 입장에서도 마냥 좀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는 그런 네, 경기예요. 어제도 2연패 후에 3연승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겠고요. 두 팀 모두 이제 새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준준 플레이오프 3국과 4국 5국입니다. 서울 푸른돌과 경북 한국광물의 주니어 선수 간의 대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푸른돌과 경북 한국광물의 포스트 시즌 2경기입니다. 네, 먼저 주니어 선수들의 5국입니다. 서울 푸른돌의 박주민 선수와 경북 한국광물의 강계국 선수의 대결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대국이죠. 서울 푸른돌의 강지범 선수 그리고 경북 한국광물의 최민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에 30초 솔기 3번이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3국 서울 푸른돌의 오경래 선수와 경북 한국광물의 최광호 선수의 대결. 아무래도 이 대국이 가장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요. 주니어 다승 랭킹 공동 1위 최강호 선수의 대결이 가장 이제 궁금한 대국이고요. 경북팀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해볼 만한 선수도 최강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서울 푸른돌 팀도 오경래 선수만 이겨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마치 복귀하듯이 손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네. 뭐 망설일 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 진행인가요? 네, 요즘에 이제 정석화된 게 여기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두거든요. 여기죠. 이런 식으로들 많이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대국의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그런 주니어 다승 공동 1위를 했던 최강호 선수를 바로 오경래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꺾었기 때문일 텐데요. 최강호 선수가 정규리그 14승 3패를 했죠. 14승 3패를 한 기사가 주니어 중에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경래 선수는 이제 8승 9패를 했거든요.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은 아닌데 다승왕을 한번 이겼다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최강호 선수가 그냥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최강호 선수가 2014년도부터 내셔널 바둑리그에 출전을 해서 총 40판의 대국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32승 8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아주 엄청난 승률이죠. 80% 아닙니까? 10판을 두면 8번을 이긴다는 얘기인데 이세돌 구단의 전성기 때 승률 뭐 아닌가요? 이렇게 KB 바둑리그도 보면은 통산 승률이 80%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7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강호 선수는 KB 바둑리그의 이세돌보다 더 센 내셔널 리그에서는. 내셔널 리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규리그에서도 경남 한림건설의 이상빈 선수와 화성시팀의 김정천 선수 그리고 대전광역시팀의 백운기 선수와 함께 공동 다승 1위를 했습니다. 지금 백의 고민은 여기를 걸칠 것이냐, 만약에 걸친다면 또 반대쪽을 걸칠 것이냐. 이 고민이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 큰 자리로는 좌상기 33.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다음에 여기 치중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차단하면 올라서서 두 점을 사석작전으로 바깥쪽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걸쳤고 보통은 이제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 이런 방에서 또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교환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악수라고 해서 저희 뭐 초급자들에게는 이런 교환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네. 또 막상 고수들의 대국에서는 실전에 종종 등장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붙이고 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제 약간은 특수한 상황일 때만 실전에 등장하는 거죠. 이 아마추어 그 기력대가 낮으신 분들이 보통 붙일 때에는 붙이는 수로 인해서 흙의 실리가 상당해지지 않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붙이고 늘고 한 칸을 뛰더라도 우상기는 백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둬서 밀거나 또는 입구자를 하더라도 늘 살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제 3-3을 침투를 하면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인데 굳이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교환을 해주면 백이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튼튼해지니까요. 네. 기본 이론은 그런 건데 특수한 상황,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바둑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배석에 따라서 그 돌의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붙이죠. 장기와 바둑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꼽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붙이고 뛰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뛰었으면은 이 교환하지 않고 그냥 뛰었으면은 오경래 선수도 아마 3-3 침투할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으면 날일자에서. 근데 지금은 붙이고 뛰었기 때문에 바로 3-3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집으로는 약간 이득일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엷어지고 대세점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집으로는 약간 이득을 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침투를 한다던가 했을 때 오히려 백돌 두 점이 미생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침투를 하진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상변이 조금 넓어 보이는데 이곳을 지켜야 될까요? 글쎄 여기를 지키는 것은 지킨다면 이 정도인데 이건 너무 좁죠. 아 여기를 먼저 뒀어요. 글쎄 지금 이을 것이냐 넘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으면은 어디 두겠다는 거죠? 아 이쪽 뚫을 수 있느냐 그건가요? 대단합니다. 이게 물론 이어만 주면은 관통을 해서 이거는 집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쪽을 받고 뚫을 때 모양이 그렇게 이 호구 쳐놓은 모양이 백의 입장에서 상당한 악수거든요. 그럼에도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구차 악수 교환을 하고 끊었습니다. 네. 두텁다 이제 그런 뜻이겠는데요. 또 다음은 한 이 정도 하나 갖다 놔야겠습니다. 네, 그래 상변의 모양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우변의 흙모양을 키우는 대세점의 곳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럴 때 상변에 막 어깨를 짚어간다거나 그런 진행은 조금 무리스러운 수인가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이 정도라면 한 뭐 여기밖에 떠오르질 않는데요. 오늘도 역시 검토실에는 이 양 팀을 응원하는 많은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뭐 바둑리그 검토실이나 뭐 여자 바둑리그 검토실보다 이 아마바둑이 진행이 될 때 그 검토실의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시니어 선수들 보면 보통 이제 수십 년 알고 지내던 혈육보다 더 진한 정을 느끼는 뭐 선후배라든지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뭐 주말마다 아마대회가 종종 열리는 날에는 뭐 매주 주말 마주칠 때도 있고요. 네. 자, 지금 여기를 붙이니까 지금 한참을 장고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일까요? 있는 건 확실히 이건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런 데 들여다보나요? 글쎄요. 어, 단박에 좀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최강호 선수가 고민을 좀 하네요. 여기를 둔다면 두 가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있거나 넘는 게 있을 테고. 행여나 뭐 다른 걸 생각한다면 뭐 이런 데 먼저 들여다보는 거. 압축한다면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 그냥 이어요. 어, 그렇다면 넘어가던 수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이걸 두면은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겠다라는 뜻인데 글쎄, 뾰족한 건 잘 안 보이고 여기 들여다보는 것 정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네, 역시 들여다보네요. 이제 이쪽 이으면 나 끊겠다는 얘기고요. 뿌리를 통째로 끊겠다는 얘기고 반대쪽을 이어도 이쪽을 찌르고 막을 때 이것도 아예 뿌리를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최강호 선수의 네. 노림은 여기였네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백에게 관통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봤지만 바깥쪽을 끊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백이 안 끊기기 위해서 막 입구자로 받아가거나 여기요? 하면은 네. 근데 이런 수는 물론 이제 양쪽으로 연결은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쪽 들여다보고 찌르고 들여다보고 이게 전부 당하면은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당하게 되면은 아주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끊기더라도 좀 막아가는 게 더 나은 진행인 거죠? 글쎄요. 봐야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거길 끼워 있습니까? 어디를 이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두고 이으면 이제 흙이 이제 어딘가를 이어야 되거든요. 위로 있든 아래로 있든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게 이쪽을 끊어서 쌓을 수 있는 모양이 된다는 거고요. 우위로 이으면은 이건 나중에 집으로 끊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두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건 오히려 이제 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봐야 되겠어요. 여길 두면 아예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니어 선수의 세 번째 대결 최강호 선수와 오경래 선수의 대구. 그리고 이 경기 5국 경북 한국광물의 강기국 선수와 서울 푸른돌의 박주민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우아기 쪽은 참 익숙한 정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모양은 이제 눈사태, 소위 말하는 눈사태, 밀어붙이기 정석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 아주 묘한데 돌이 하나 가 있어요. 이 눈목자 고춤을 바탕으로 해서 우변 모양을 최대한 키우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백은 이제 상대방에게 큰 모양을 허용을 하고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기를 붙여서 타개를 하러 좌변을 침투를 한 거죠. 만약에 받아주면 두 칸을 뛴다던가 해서 좌변에서 털을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쪽을 젖힌다고 하더라도 늘어서 늘거나 있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 칸 정도 벌려서 털을 잡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호구를 반대쪽으로 치네요. 네. 잡더라도 좌변만 두텁게 제압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두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끊어두나요? 이제 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덩치가 커지면 나중에는 단수 치면 꼭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수를 하나 친 거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건 뚫리는 게 아파서 살리긴 해야 되는데 살리기엔 조금 일단 살렸습니다. 찌르면 막을 수 있나요? 막히면 끊는 수가 강력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봤을 때는 뭔가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늘어서 관통을 당한다? 이것도 굉장히 아파 보이거든요. 우선 막았는데 끊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끊지 않는다면 다른 별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흙은 좀 안전하게 든다면 이렇게 끊는 게 있긴 있어요. 조금 안전하게 반대쪽 든다면 끊으세요. 반대쪽으로. 이거 혹시 이렇게 끊었다가 여기 또 공배가 이렇게 많이 채워지면 흙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끊으면 이거는 이제 승부고 반대쪽으로 끊으면 그래도 약간의 타협점은 남겨두는 겁니다. 최강호 선수도 그렇게 이제 뭐 힘을 바탕으로 한 바둑은 아니었어요. 좀 느릿느릿 두면서 중반 종반에서 힘을 내는 스타일로 몇 번의 대국을 본 결과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를 하지 않는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뚜벅뚜벅 두면서 이기는 길을 잘 찾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끊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뭐 단수치고 이럴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 다음에 봉쇄를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봉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흙도 이제 이쪽이 늘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면은 여기 막았을 때가 바로 다음에 바로 선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잡은 건 정수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날일자에서 나가면은 탈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나오고 양쪽이 맛보기가 되죠. 반대쪽으로도 여기 나오게 되면은 끊을 때 양단수가 되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날일자에서 탈출하는 모양이 백도 그럴싸해 보입니다. 박주민 선수는 여기 두 칸도 그렇고 아까 전에 둔 우변에 우상기 쪽에 행마가 눈이 부신데요. 약간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당장은 백도 이 간격을 함부로 가르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칸보다는 물론 약간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때는 한 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행마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삼국은 백이 중앙 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를자 수단밖에 없는 건가요? 이것도 있을 테고 그냥 미는 거는 좀 뒷수렴 있는 느낌이라 좀 해주기가 싫고요. 이렇게 붙여도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관련이 있어서 가능해 보여요. 근데 제일 알기 쉬운 거는 그냥 이 날일자가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차분하게 뒤따라가는 이 한 칸 띠임. 사실 참 두기는 어려운 수법인데
좁지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에 돌이 오니까 이 간격의 단점이 부각이 되고요. 지금 어딜 둔 겁니까? 강수를 들고 나왔네요. 여기 지금 호구를 쳤습니까? 이쪽을 봉쇄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 푸른돌의 오경래 선수가 일단 강수를 뽑아 들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는 거 말고는 전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한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요. 최강호 선수와 오경래 선수의 이 좌변 진행으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준준 플레이오프 주니어 간의 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3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푸른돌의 오경래 선수 정규리그 8승 9패 승률 47%를 달렸고요. 지난해 노사초배 8강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북 한국건물의 최강호 선수입니다. 정규리그 14승 3패 다승 왕을 차지한 선수고 지난해에는 부산시장대 우승 그리고 전국체전 금메달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 호구를 치는 강수를 두자 최강호 선수가 한 칸을 띄었고요. 중앙에. 그러자 들여다보고 잊고 넘어간 장면입니다. 자, 이곳은 당장 흙이 먼저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중앙의 흙돌 어딘가를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두 칸으로 널찌감치 뛰어나갔고 다음에 이제 뭐 적당히 한 칸 정도만 띄워놓더라도 이 백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백도 도망을 가야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 좌변은 넘어가는 것과 안에서 사는 수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참 이 중앙의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오경래 선수가 중앙 좀 강하게 밀고 나간 수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수였네요. 저는 두는 순간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항상 전투를 하니까 서로 껄끄럽지 않을까. 그 다음에 흑도 이 백도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법은 눈에 쏙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같이 중앙으로 툭툭 뛰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라면 그래도 미리 이제 집으로는 어느 정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최강호 선수의 중강 백돌 공격력이 필요할 시점인데요. 어느 방향으로 좀 몰아야 될까요? 원래 이제 공격은 날일자로인데 이 흙이 튼튼하기만 한다면 이제 날일자로 충분히 계속 몰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흙도 그다지 튼튼한 형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미생 형태이기 때문에 흙도 아주 강력하게 백도를 압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강호 선수도 지금 쉽게 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한 돌 쪽으로 행마를 하자니 백돌이 너무 또 흙의 그 지배 가능성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변 쪽으로요. 어딘가를 두면은 백도 뛰어나가게 되면은 자꾸 돌이 이쪽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흙 모양이 점점 줄어드는 건 있죠. 최강호 선수가 과연 어느 쪽으로 받아가야 할지 그리고 받아가게 될지. 지금 거의 뭐 5분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속기바둑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장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뾰족한 공격 수단이 한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최강호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전자 입장에서도 어떤 수를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오경래 선수의 강하게 받아가는 계획이 잘 들어갔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국입니다. 서울 푸른돌의 강지범 선수와 경북 한국광물의 최민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둑을 보아하면 이 우하 쪽에 있는 흙집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을 밀어가니까 원래는 보통은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받아줘봤자 별게 없거든요. 아예 손을 빼고 여기 어깨를 하나 짚어놓고 두 칸을 띈 거죠. 백도 이제 당연히 젖힐 텐데요. 이때 이렇게 응수하겠다는 건가요? 이때 다시 한번 끊으면은
다음 응수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최강호 선수는 드디어 상변 쪽에서 물론 약간은 악수이긴 한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흙도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비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교환을 해두면은 중앙에 받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맛도 살짝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끊어서 받게 된다면 이런 데를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선수가 되면은 다채로운 뒷맛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이런 곳을 막아서 선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막아서 좌변을 살 때 좌상기를 수를 내려가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을 다채롭게 노리는 두터운 선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거길 바로 대단합니다. 어, 너무 강하게 두는데요. 오경래 선수가 원래 이런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중앙 호구 치는 거 지금 여기 가르고 나가는 거 다들 엄청난 강수거든요. 여기 찌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약간 이쪽 찝는 게 있어가지고요. 치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찌르는 수가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찌를 때 치받아서 견디겠다 그런 뜻이네요. 아무튼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해주지 않는 기세가 좋은 바둑입니다. 자, 이쪽은 여기를 젖혔는데 여기를 그냥 뛰어나가는 것은 바둑이 뭔가 좀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같이 돌을 가르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얇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여길 둬야 되는데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을 몰아가지고 백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이건 흑의 불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를 늘어야 되나요?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굴복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역시 나와 끊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경기 사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강지범 선수가 조금이라도 재밌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3국, 4국, 5국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동안 그래도 가장 좀 박진감이 넘친다고 보여지는 대국이 3국이거든요. 오경래 선수가 워낙 화이팅이 좋은 바둑을 두다 보니까 네. 흥미가 그래도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바둑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오경래 선수가 좀 수를 비틀어 갈 때마다 최강호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치받고요. 이제 이쪽을 끊으면 여기가 가능합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이건 넘어가서 베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넘어갔고 귀까지 지금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집으로는 이득을 많이 봤고요. 나가게 되면 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나요? 다음에 있거나 뛰고 이 바꿔치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어렵겠는데요, 이것도.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백도 부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깔끔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귀도 지금 확실하게 잡았고요. 근데 최강호 선수는 여기에 좀 신경이 쓰였는지
연결하는 정도도 오히려 어느 정도 만족이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중앙 백도를 공격을 하면 충분히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강호 선수는 이 흑돌이 많이 좀 불안불안했나 봐요. 네. 아무튼 근데 집으로는 좀 백이 이득을 본 상황이라고 봐야겠고요. 여기 이 바둑도 지금 엄청난 강수가 나왔습니다. 여길 젖히니까 최민혁 선수가 고민 끝에 여길 단수를 2점을 단수를 치고 이으니까 한 칸을 띄어서,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모양 아닙니까? 바로 장문으로 잡혀요. 그게 싫으면 이제 밀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머리를 맞고, 이게 붙이면 큰일. 괜찮은 겁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백도 수가 많지는 않네요. 백이 수가 없어요. 젖히면 바로 두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안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선수가 되고 이쪽을 나와서 단수 치고 이전투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 돌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이전투도 백이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최민혁 선수가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서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척 봤을 때는 무리로 보이는데 흙이 이거 두고 밀어야 될 텐데 한 요만치? 요 정도만 해서 타협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한 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모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좀 수월한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둑은 한 칸을 띄니까 지금 오히려 백이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들여다보나요. 그냥 뛰어나가는 정도로 봤는데 오경래 선수는 이 부분에서 순간적인 기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절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아요. 예측되는 수를 둔 게 내용이 아직까지 짧게 진행됐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은 뭐랄까 이세돌 구단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 최강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모범적인 바둑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큰 기술을 쓰지 않으면서도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바둑입니다. 최강호 선수의 바둑이 조금 담백한 바둑이라고 한다면 오경래 선수는 약간 자극적인 바둑이에요. 소위 말하는 파이터라고 하죠. 사실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국이 더 재밌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하나 막았는데 이 날일자 때는 거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 거의 살아있는 모양 아닙니까? 손을 빼더라도 대마 사활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 막았을까요? 저 궁금합니다. 자, 지금은 역시 요석을 잡힐 수는 없으니까 밀고 나왔고요. 여기서만 백이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을 한다면은, 만약 이 한 점을 봉쇄당하지 않는 선에서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백이 괜찮은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서울 푸른돌의 강지범 선수. 올해 정규리그에서 11승 6패를 기록했고 이 경북 한국광물의 최미혁 선수는 올해 정규리그 8승 9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강지범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구생 1조 출신. 사실상 이제 프로나 진배 없는 기량의 소유자고. 최민혁 선수도 예전에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이제 제대를 하고 바둑계로 컴백을 한, 어떻게 보면 최강호 선수랑 비슷합니다. 최강호 선수도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오히려 더 바둑이 잘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언젠가 얼핏 들었는데 군대를 다녀서 오히려 뭐 정신력이라든지 그런 점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본인의 바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경북 한국광물팀은 모두 군필자 선수들이고 서울 푸른돌은 다 군 미필자 선수들이네요. 경북 팀 같은 경우는 3명 다 나이가 20대 중후반에 접어드는 나이고, 푸른돌 팀은 전부 20대 초반이에요. 아직 20살, 21살 정도에. 아예 늘어서 해결을 했네요. 다음에 흑행마도 그렇게 뭐 뾰족한 수법이 없다, 그런 뜻이겠네요. 입구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 정도요. 이 정도만 되면은 백도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상변을 어느 정도 잡아놨고, 이 중앙 전투도 이쪽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많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탄력이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백이 잘 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전히 강지범 선수가 좀 편안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좌변 백은 이제 확실히 안형을 갖췄다고 보면 되겠죠. 좌변 오경래 선수요. 네. 예, 지금은 2점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흑 초입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여기 들여다보면은 이어야 되는 모양 아닙니까?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20초. 나 전혀 문제는 없는 형태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손을 빼고 중앙 어디를 둬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역시 여기를 막음으로써, 여기는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젖히고 막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먹여쳐서 단수를 쳐서 꽉 있게 되면은 흙의 수가 없어요. 20초. 나 네 수밖에 되지 않기 둘. 때문에 백이 여유 있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었는데 여기도 이제 골아 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으면은 버리잔이 조금 아까울 것 같고 살리잔이 많이 무거울 것 같고요. 네. 또 그냥 꼬부려야 되나요? 이 흙을 처리하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젖히는 흐름,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나요? 네, 일단 단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접방 따내면 허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늘어야 되겠고요. 네. 역시 오경래 선수도 역시 중앙 쪽으로 쌍립을 하면서 빠져나왔고요.
또 다음은 뭐 어딘가 뛰어야겠네요. 이게 백이 먼저 공격하면 오히려 흑돌 넉점이 공격을 당하니까 한 칸 뛴다던가 해서 중앙 쪽에서 전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쪽을 젖혔고 백은 여기는 하나 끊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끊어만 놓나요? 끊어놓고 이제 어디를 받는지 봐야겠죠. 근데 그냥 손 빼면 바로 잡히게 되니까 그렇다고 다른 선택을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치 받는다던가 하는 선택은 좋아 보이진 않아서 여기는 하나 끊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경래 선수의 손이 상변 쪽을 향했는데요. 거길 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한 수인데요.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여기 도서 보탬이 될 게 있습니까? 이거 한 점 잡는다고 완승의 형태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한 수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여기 끼우는 맛도 별로 없을 테고 이 교환은 굳이 백의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중앙으로 그냥 한 칸 툭툭 띄워놓는 게 훨씬 낫죠. 여기에 돌이 20초. 있어봤자 백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네. 이 바둑은 여기 젖히니까 밀고 젖히는 장면인가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서울 푸른돌의 오경래 선수의 모습인데요. 서울 푸른돌과 경북 한국광물의 준준 플레이오프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